백주대낮. 당시 야당 대표이자 지금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이재명 대통령의 목숨을 끊어놓으려 했던 그 참혹하고 악랄한 정치 테러의 뒤편에 도대체 어떤 거대한 어둠과 음모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까? 죽음의 절벽 끝까지 몰렸던 당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 잔인무도한 칼부림을 단지 외로운 늑대의 단독 범행이라며 사건 현장을 물청소로 싹 지워버리고 피해 젖은 와이셔츠마저 몰래 폐기하며 서둘러 은폐하려 했던 자들의 수상한 행태에 마침내 국민적 분노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핵심 측근이자 계부로 불린 김충식의 비밀 다이어리에서 적출된 아산 배방 부동산과 세계로 교회 그리고 7억 원이라는 의문의 숫자, 여기에 당시 이재명 대표를 해치려 한 테러범 김진성을 범행 현장까지 벤츠 차량으로 수송한 운전자가 바로 그 세계로 교회의 교인이었다는 경악스러운 사실까지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당시 차기 대권 주자이자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살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해 사전에 정밀하게 기획된 조직적 살인교사 공작이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누구의 지시로 거액의 대가를 거래하며 당시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빼앗으려 공모했던 것인지 이 천인공노할 범죄 앞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당시 이재명 대표를 향했던 이 끔찍한 공작의 진실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추천되고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야만 수사기관이 숨겨온 진실을 파헤쳐 수사가 더욱 깊이 이루어지고 어둠 속에 숨은 진짜 배우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억울한 음모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당했던 피습 사건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살인교사와 은폐 공작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그리고 김충식 씨 이야기가 오랜만에 나온 김에 김충식 씨가 양평고속도로 종점에 있잖아요. 네. 거기 김건희 씨네 땅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김충식 씨가 쓰던 창고가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언론 기관들이 덮칩니다. 여기가 뭔가 하고 덮친다기보다 찾아가고 그래서 거기를 급히 비우거든요. 비우면서 다 가져가지 못하고 남겨 흘린 쓰레기 중에 다이어리가 있었어요. 이것도 열린공간에서 확보했던 건데 근데 그 다이어리를 보다 보면 저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손목사 거르치고 세계로교회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이재명 대표 당시 테러범 김진성 씨가 네. 부동산업을 했거든요. 어디서 한 줄 아십니까? 아산 배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아산 배방 부동산이에요. 거기서 부동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 김진성 씨가 범행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우연히 얻어텄다고 주장하는 벤츠 있잖아요. 그 벤츠 차량의 영상 있으면 다시 한번 봅시다. 오랜만에. 벤츠 차량의 운전자가 저기 있는 손목사의 세계로교회 교인이었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7억 물음표. 이게 뭐지? 김충식 세계로교회 테러범 김진성 씨가 연결되어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의심이 듭니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아주 이상합니다. 베리 스트레인지 하죠. 네. 이것도 사실은 그 뒤에 딱히 뭐 수사되고 밝혀진 바가 없는데 JTBC의 보도를 보니 특검은 끝나가는데 아직도 밝힐 게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얘기해 두고 저는 잊어보지 않고 계속 이거 다루겠습니다.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테러범 김진성을 가덕도 피습 현장에 범행 현장에 태워다 준 사람이 세계로 교회 신도가 맞다. 한 가지 걱정인 점은 그 운전자가 지금 생명이 좀 위독하다는 점.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이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묻힐 수 있어서 그렇게 이 대표 바로 앞까지 다가간 남성은 벼랑간 오른손을 들더니 갑자기 이 대표의 목 부위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길이 20cm가 넘는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의아했던 게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기자 사회나 언론계나 이제 정치권에서 돌았던 얘기는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이재명이 너무도 유력하니 이제 이재명을 막을 길은 이재명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던 때였어요, 실제로. 당시에 이제 부산 가덕도에 방문하셨다가 부동산 업자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목에 흉기 테러를 가한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갖고 초반에 많은 언론들이 약간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은 있었는데 그 의혹들이 굉장히 쉽게 사그라졌죠. 쉽게 사그라진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헬기 이송 특혜 논란으로 급격하게 프레임 전환이 됐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 당시 상황을 지켜보면서 누군가 이게 지금 프레임 작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근데 당시 부산 강서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대형 사건이기 때문에 언론을 상대로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도 하고 종합 수사 결과 브리핑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서둘러서 사건을 축소하고 마무리하려는 느낌이다라는 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피가 흥건하게 젖은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살인미수범죄의 강력한 증거물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걸 잃어버렸다는 점, 그리고 시급하게 범행 현장 장소를 물청소를 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당시 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구급차 이송 약 15분 뒤에 경찰은 사건 현장을 물청소로 아주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착용한 와이셔츠도 폐기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나도 폴리스 라인을 치고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한참 동안 수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재판에 넘길 때까지도 보존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수사의 원칙인데 증거를 인멸한 걸로 볼 수 있잖아요. 당시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 되게 이상한 점들은 있었는데 나중에 조금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죠.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그 당일에 부산 가덕도 내려간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전날에 와서 숙박을 하고 내려갔을 때 숙박 장소로 이동할 때 누군가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서 이 범인을 현장에 데려다주고 숙박을 하고 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는데 경찰이 아무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역시 이제 특검이 가동이 되니까 여러 가지 특히 이재명 테러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부산 가덕도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소위 말하는 그 세계로 교회가 그 근방에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세계로 교회를 알게 된 거는 지난 대선 당시에 리박스쿨 취재를 했을 때 이 극우 세력들이 온라인 댓글 작업에 더불어서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극우화시키는 교육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리박스쿨은 주니어 역사교실이란 명목으로 초중등 학생들에게도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르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복절이라고 부르고요. 경복절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리박스쿨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대리점 정도에 불과하다. 본점은 따로 있다라는 정황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본점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 극우 교회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가 정광훈의 교회가 아니고 세계로 교회더라고요.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신도들을 상대로 목회 활동을 하는 걸 보면 기승전 다 이재명으로 끝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크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지만은 언론 보십시오. 심지어 조중동까지도 완전히 저 이재명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받은 제보, 아주 이제 신빙성 있는 유력한 제보였는데요. 테러범 김진성을 가덕도 피습 현장에 범행 현장에 태워다 준 사람이 그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가 세계로 교회 신도가 맞다라는 점. 그러니까 세계로 교회와 관계가 굉장히 깊숙이 있는 분으로부터 이제 제보가 온 건데 세계로 교회 교인이 김진성 범인을 이동시켜줬다는 점이고 이 교인이 그냥 단순하게 뭐 극우 논리에 빠진 그런 분이 아니고 그 부산 가덕도 그 인근에서 수협
은행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급성 하여튼 백혈병인지 암인지 아주 중한 질병이 발생을 해서 생사가 오락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몇 매체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운전자가 세계로 교회 교인이다라는 점이 있고 김충식 씨 있잖아요. 최은순의 한때 내연남이었던 김충식의 수첩에서 세계로 교회 손 목사 그리고 7억 원 충남 아산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제 자세히 써 있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이제 7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이 써 있고 세계로 교회가 한 메모장에서 발견된 걸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조작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점. 저희 제보 내용도 세계로 교회 교인이 이 김진성의 테러 범죄에 가담을 했다는 점들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 제보를 받고 있는 와중에 김상민 전 검사, 국정원의 그 범죄 특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김상민이 당시 이재명 테러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테러가 아니고 단순한 그냥 커터칼 해프닝이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굉장히 축소해서 테러 지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보고서를 올렸고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은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 라고 해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채택이 돼서 테러 지정이 안 된 거죠. 근데 테러 지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는 게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은 국내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 요원들이 정보 수집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는데 테러 사건일 경우에는 국정원의 대테러팀이 투입이 돼서 그 테러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테러 지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만약에 당시에 국정원이 이 이재명 테러 사건,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을 했다면 국정원이 개입을 해주고 보다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상황이 왔던 거거든요. 근데 테러 지정을 막아야 했던 이유 그리고 부산 강서경찰서가 이 사건을 굉장히 부실하게 수사를 하고 서둘러 마무리하고 김진성의 단독 범행이라는 식으로 이제 재판에 넘긴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 쪽에서도 누군가 이제 외압을 행사했던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마침 또 국정원에서 테러 지정을 못하게 김상민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김충식의 수천 메모까지 나온 점 그리고 이동자가 세계로 교회 교인이라는 점을 봤을 때 그렇다면 누군가 배우가 있고 거액의 돈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재명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한 가지 걱정인 점은 그 운전자가 지금 생명이 좀 위독하다는 점. 왜냐하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김진성이 살인 미수 행위까지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단순한 분이 아니라 나름대로 은행에서도 근무하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계로 교회의 성현보 목사가 이 교인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던데 이 장소까지 네가 좀 데려다주고 어디에 숙박을 시켜라라는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진술을 수사기관에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이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묻힐 수 있어서 중요한 키맨이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 그래서 이 사건 빨리 시급히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경찰이 이 사건을 스스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부산 강서경찰서가 서둘러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각종 증거물들을 분실하거나 은폐했던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 스스로 이 사건을 수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특검이 수많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수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별도의 상설 특검을 마련해서 이 부분은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 여태까지 김건희의 혐의가 16개, 17개가 나오는데 제가 근데 말씀드리는 것은 도이치모터스나 여러 가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건진법사의 뇌물이나 통일교의 뇌물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곁가지에 불과하고 김건희의 가장 중대한 혐의는 첫 번째는 이제 내란을 윤석열에게 실행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이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교사를 이들이 직접 내렸는지 아니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나머지들은 그냥 부패범죄지만 이거는 야당 대표를 죽이라고 교사했다거나
거기에 가담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인지했다는 이 부분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엄청난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는 중대 사건이라고 봅니다. 비일 실패했지만 반드시 그 부분 어떻게 이 사건이 시작이 됐고 중간에 이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은폐하고 덮었는지 반드시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싸우다 보니 야당 대표를 백주 대낮에 칼로 목을 찌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뭘 했습니까? 물청소했습니다. 맞아요. 물청소했어요. 증거 현장을 인멸합니다. 수사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백주 대낮에 저의 목을 이렇게 찔렀는지 아무도 밝히려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자. 김충식의 동거녀 김희수 씨는 김건희가 오래전부터 굿을 많이 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귀신을 잘 먹여서 조상들이 잘 먹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야, 그럼 대통령이 될 수 있군요. 네. 예.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자꾸 누굴 죽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굿을 많이 했다고? 굿을 많이 해서 오대선에 구설했고 구설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잘 먹여서 귀신을 잘 먹여서 조상을 잘 먹여서 대통령이 됐는데 되고 나면 겸손해야 되는데 되고 나서도 자꾸 누굴 죽이려고. 네. 여기서 오대산에서 굿을 했다고 하는 네. 거는 전국의 5대 명산에서 했다는 뜻입니까? 오대산을 포함해서 전국의 5대 명산. 그래서 오대산을 포함한 5대 명산. 강릉평청에 있는 네. 오대산. 그래서 전국의 5대 명산에서 오대산에서도 하긴 했구나. 네. 아무튼 그 김희수 씨는 김충식과 함께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등을 되게 많이 봤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저분한테 받은 그 녹취 자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올바른 정치를 하지 않고 자꾸 누구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엄도 한 것이라는 건데 도대체 누굴 죽이려 했을까? 누굴까요? 그 얘기도 나옵니까? 네. 와. 누굴까요? 한 분은 뭐 지금 대통령 되셨고. 누구나 아는 맞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네. 김충식의 동거녀 김은수는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모집했다? 네. 허허. 자, 오늘은 앞뒤를 좀 자르고요. 필요 부분만 좀 들려드릴 텐데 네. 아주 오래전부터 아산시에 예. 자신들을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을 통해서 작업을 했다라고 아산시? 얘기합니다. 네. 아, 그러면 그때 김진성이라고. 네. 김건희는 과연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죽이려고 사람을 막 모집했다니까요, 김건희가. 모집했다고요? 사람 죽인 사람을. 그 사람을 다 모집했다고. 진짜요? 네. 아, 그러면은 2024년 1월 2일에 있었던 그 테러. 네. 그 인간이 아산에 살고 있었던 네. 사람이잖아요. 아, 그 사람이 아산에 살았어요? 네. 만약 김건희가 사람을 시켜서 네. 이재명 당시 대표가 예. 부산을 방문했을 때 예. 습격하도록 했다라면은 네. 그거는 살해 교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두 사건을 무리하게 지금 연결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니까 영하 신명이 네. 명신이를 이길 수가 없네. 맞아요. 네.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테러했던 바로 이 사람 김진성 씨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직까지 뚜렷하게 자신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경찰에 혹은 법원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단순히 구구 유튜브에 빠져 살았기 때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네. 복역 중에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 여전히 함구 중에 있는데. 자, 그럼 김진성한테 지금 이렇게 저렇게 뭐 감옥 밖에서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면 그 손길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만약 저 사람이 사주를 받았다면 네. 분명히 대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진짜 김건희가 사주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충격적인 김충식의 현대연녀 김은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칼로 배가 시켰어. 이재명이 칼로 한 거를 김건희가 시켰다고? 그래서 이걸 조사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누굴 죽이려는 짓을 하니까 그 하는 사람이 서로 이쪽을 죽이라고. 네. 와. 저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네. 이야. 아니, 저희가 이거 진짜 엄청난 녹취들이 많은데 네. 일부분만 일단 보여드린 건데. 아니 김진석 배우를 왜 캐지 않느냐 이것이 계속 그렇죠. 문제지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출동한 단원들이. 경찰들이요 현장을 다 싹 치웠습니다. 물청소 했잖아, 물청소. 예.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이제 부산대병원에 있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뭐 황제 이송했다. 프레임 그런 엉뚱한 전환했죠. 프레임을 만들어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다 공범들이야 이게. 그때 김건희가 시켰기 때문이네라고 말하잖아요. 야. 그래서 검경이 제대로 수소 조사도 하지 않고 저 김진성이라는 사람 개인의 일탈로 김진성만 꼬리 잘라서 기소를 한 겁니다. 열린공감TV 취재팀은 아산 배방면 장자리 현장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김종성과 김진성의 관계에 대해서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뭐 하나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혹시 선생님 이 주위에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대표님 중에서 김종성 씨라고 혹시 있었습니까? 김종성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이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많아가지고. 김종성 씨라고 들어본 거는 같습니다. 그 사무실 그걸 가보면요. 예. 거기 사거리 있어요, 오르막에. 예예. 그걸 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씀 좀 여쭐게요. 이재명 대표 테레비장 김진성 씨가 여기 살았잖아요. 누구요? 김진성. 그때 소문은 있었어. 살짝 그때 대방중학교 대본 근데요. 그 사람이 뭐 신천지 교회라든지 이상한 사이비 교회에 다녔다라는 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같아. 아, 신천지 교회에 다녔다는 사람고. 네, 그랬다는 것도 같아. 근데 몰라요. 그냥 소문만 듣고 그 소리는 있었어. 근데 얼굴도 몰라. 근데 딴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아니, 사용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요. 예전에 그 1등 부동산 김진선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예, 이재명 대표 대표라는 사람인데, 예. 그분 동생이, 김진성의 동생 김종성이라고 여기에 같이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거기 보면 가끔 그냥 3-4명이 와서, 예. 갈비 먹고 간 거, 그거 정확히 얼굴 기억 안 나는데, 텔레비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러면 그 1등 부동산 식구들 한 3명 정도는 식사로 왔습니까? 그 나이 때문에 예. 친구 되거든요, 그 사람들. 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도 그 양반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뭔가 이게 무슨 부착이 있으니까 그걸 할 거지. 그 부동산 안에서 무슨 그 양반을 죽이려고, 계획이 내가 봐도 그 사람 혼자 하러 갔지 않아. 그 큰일을 그 피가 흘러난 걸 솔직히 그거는 노조를 해야 되나 터지자마자 그냥 씻어버리라고 막 얘기하려고. 근데 누가 생각해도 그 사람 혼자 했다는 건 말이 안 돼. 월세도 뭐 밀렸다 뭐했다 막 그 얘기까지 나왔다. 이재명 대표 테러범 김진성은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슷한 나이대 사람 3명이 바로 저 1등 부동산 인근에 있는 식당을 자주 찾아왔다고 식당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즉 김진성은 절대로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3명에서 4명 정도 팀을 이루어서 움직였다. 굉장히 중요한 제보입니다. 자, 저희 취재팀은 온 장자리 일대를 뒤졌습니다. 뭐 마을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도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부동산에 들렸는데 그 부동산 업주께서 이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네트워크를 검색하다가 대표가 아닌 프리랜서 부동산 업자 중에 김종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깜짝 놀라며 김종성이 여기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좀 말씀 좀 여쭐게요. 요 주위에서 그 부동산 이렇게 사무소 운영하신 그 김종성 씨라고 혹시 있다는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김종성? 예. 처음 듣는 소리인데. 김종성이라는 사람 처음 들어보는. 네. 찾아볼까? 거기 이제 어디 대박이가 김종성이 예.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이미 경매로 대박이는 없어요. 그런 사람. 김종성. 김종성이 공인중개사를 한다고요? 네,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거 알아요? 부동산에 김종성이라고 있습니다. 아, 김종성이라고 있어요? 여기. 아, 여기로 가서 잠깐만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 이 부동산이 여기서 바로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이 건물. 이 건물. 여기 바로 여기. 아파트에 돌고 끝나자마자 나온 거. 큰 도로. 큰 도로. 바로 여기 말고. 아, 선생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여기 부동산 혹시 여기 영업 안 하세요? 아, 주말에 안 나와요? 네네. 알겠습니다. 백안면 장자리 일대에는 부동산 업자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들끼리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김종성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듣고 나서는 누군지 잘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관련된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다가 김종성이라고 찾게 된 겁니다. 즉 김종성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업소를 갖고 있는 대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였는데요. 즉 그 인근에서 우땡 부동산을 운영하는 대표가 있고 거기서 프리랜서 부동산 업자로 김종성 씨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 우땡 부동산의 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김종성 선생님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요? 김종성 선생님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기 안 계신데요? 아, 혹시 김종성님하고 통화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디세요? 좀 취재하는 기자인데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이기 때문에. 예. 김종성이가 여기 사무실에 있는 사람 아니니까 따로 계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별도로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종성님이 연세가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 우리나라 나이로 67세 정도 될 거예요. 67, 8세요? 예. 1등 부동산 김진성 씨하고 부동산에 적을 줬던 김종성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름이 김종성 그 사람이 진성 그래서 성자가 들어가서 지금 친척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네, 저 우땡 부동산의 대표 말처럼 김종성과 김진성은 전혀 남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김충식과 최은순의 아산 배반면 땅 작업을 해줬던 김종성이란 사람이 저희 레이더에서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으면 사라지고 찾으면 사라집니다. 김진성의 1등 부동산과 저 김종성이가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땡 부동산과 불과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번 저희가 차로 가봤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지금 1등 부동산은 다 철거가 됐고요. 간판도 없습니다.
불과 200m밖에 떨어져 있는 곳에 2개의 부동산이 있는 건데 글쎄요. 김종성과 김진성은 둘이 어떤 관계일지 매우 궁금합니다. 김진성, 이재명 민주당 당시 대표를 테러한 주범입니다. 당시 김진성을 벤츠 승용차에 태워준 인물은 2명입니다. 한 명은 부산 강서구 놀차도 전 어촌계장인 이인수 씨,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 이인수 씨 조카라고 소개한 인물인데 알고 봤더니만 조카는 아니고 전두환 당시에 국가안전기획부장을 했던 배병인 씨 집안 사람인 배모 씨입니다. 그리고 아산 배방면 장제리 땅 지주 작업을 해준 김종성 씨와 김진성 씨의 석연찮은 관계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한 팀으로 은밀히 결성되어 이재명 대표를 테러하려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단언은 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성과 김진성 2명의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저희 열린공감TV로 지체하지 마시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은 현재 65세에서 66세, 60대 중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진성은 현재 68세입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범 김진성은 68세, 그리고 저희가 찾고 있는 김종성은 65세에서 66세입니다. 최은순과 김충식을 도와서 아산 배방면 장제리 열필지 일대에 지주 작업을 해준 부동산 개발업자 김종성을 공개적으로 찾습니다. 김종성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지체 없이 저희 열린광TV로 제보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열린광TV는 기자이지 경찰이 아닙니다. 가족관계나 인척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 아산 배방면 장제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가 현재 잠적 중인 걸로 보이는 60대 중반의 김종성 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의 제보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위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김진성은 절대로 단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수사가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단독 범행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재심을 해야만 합니다.